이제 수량을 가지고 할 거죠. 완성품 환산량. 수를 가지고 할 거면 제공품에서 기초 수량, 기말 수량의 단기 착수 수량 혹은 단기 투입 수량에다가 완성량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완성량이.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1기에 발생한 거라고 봤을 때 1기 때는 당연히 기초는 없었을 거고 기말은 남아 있는 거고 얘가 완성된 거죠. 근데 기말에 대해서 남아 있는 거에 몇 퍼센트 만들었는지를 봤더니 완성도가 30%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30%를. 자, 그럼 이렇게 1기가 끝나고 2기를 가게 되면 자, 2기에서 기초, 기말, 착수 완성이 되는데 자, 얘가 2기예요. 그럼 2기의 기초는 1기의 기말이 2기의 기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완성도가 30%가 되겠죠. 똑같이. 그럼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할 때는 전기말과 단기의 기초는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여기에서 동일하긴 동일한데 30%의 의미가 서로가 틀려요. 둘 다 똑같은 이 30%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넘어온 이 물건의 30% 만든 거는 1기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1기 입장에서는 이 기말이 0%, 100%면 여기 30%에서 이만큼이 1기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2기 입장에서 보면 이 기초가 0%, 100%면 여기 30%가 1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여기 남아있는 이 70%가 2기 거란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거 또 다르게 말할게요. 그러면 2기 입장에서는 30%는 2기에 만든 게 아니란 뜻이죠. 1기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말 완성도 30%는 30%가 이번 기간에 만들었다는 건데 기초 30%의 의미는 뭐냐면 이번 기간에 안 만드는 것, 우리 이번 기간에 만든 게 아니란 뜻인 거예요. 서로 반대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입장적으로 봤을 때는. 개념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우리 선의선출법이라는 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게 우리 쓰는 그 선의선출법 맞아요? 그럼 얘는 선의선출법은 뭐냐면 이 30%는 1기 거니까 얘는 빼고 얘는 빼내버리고 순수하게 2기에 만들어진 작업한 양 70% 가지고만 계산을 하는데 그럼 이 70% 기초가 먼저 완성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착수되었던 게 완성되고 착수된 게 남아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방식이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거니까 당연히 기초가 먼저 완성됐다 보겠죠.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선의선출법이에요. 그런 반면에 평균법은 그런 거 없어요. 평균법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얘는 기초, 기말, 착수, 완성 있으면 그냥 우리는 하나야. 뭐 어차피 따져봐야 나간 돈 똑같은 거고 기간 지나가면 똑같은 거야. 그 따질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게 평균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평균법은 기초가 완성도 되고 기말로 남아도 있고 올해 착수한 게 완성되기도 하고 기말에 남아 있기도 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한 게 시험에 말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인지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서 보셔야 돼요. 선의선출법은 기초가 먼저 완성되고 단기 착수량이 완성되어서 기말 제공품은 착수량이 남아 있다라는 건데 평균법은 기초량이 완성 기말에 다 있고 착수도 완성 기말에 다 있는 방식이 우리 평균법이다. 구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얘 둘이를 봤을 때
2기에서는 얘가 2기라면 얘 둘이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얘 둘이 차이가 있는데 1기인 경우에 1기였다면 평균법과 선의선주법의 차이가 있을까요? 기초가 없잖아. 그러면 차변은 얘밖에 없을 거니까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평균법과 선의선주법은 얘 둘이는 기초의 차이예요. 기초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초가 없으면 구분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 둘의 차이는 기초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평균법에서도 또 방식 둘로 나눌 거예요. 재료비와 가공비, 얘도 재료비와 가공비 이렇게 나눌 건데, 자, 이 재료비가 우리 그 처음 원가 제조 원가의 3요소로 제가 구분을 했었을 때에 그때 직접 재료비와 가공 원가를 더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죠. 우리 이거 직접 재료비 더하기 가공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 우리 분류 나눌 때 이 방식이 지금이에요. 직접 재료비가 재료비고 가공 원가가 가공비인 거예요. 그래서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가 지금 가공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는 둘이 나누는 이유가 투입 시점이 달라서 그래요. 투입 시점이 틀리다라는 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가 남으면 다음번으로 넘기면 돼요. 다음번 넘긴다는 건 올해 쓰다 남으면 내년에 계속인기를 쓰면 되잖아. 근데 인건비를 우리가 이번에 쓰다가 남았다고 해서 다음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월급을 올해 일을 다 못했는데 내년 월급으로 넘기자 그러면 그냥 건물을 확 불질러 버릴 거죠. 그래서 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재료비는 쓰다 남기면 다음번에 넘겨 쓸 수도 있고 진짜 필요한 만큼만 다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가공비는 전기세라든지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원을 불러 쓴 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리 막 땡겨 쓰고 나중에 미뤄 쓰고 이렇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투입 시점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이하다. 그럼 우리가 사용한 만큼 돈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표현할 거예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라는 말은 쓴 만큼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쓴 만큼 들어간다. 그럼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라는 건 완성도만큼 사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한다는 건 쓴 만큼 들어갔다는 거니까 완성도만큼 사용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왼쪽에 재료비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가공비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 둘 다 쓴 만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쓴 만큼 재료도. 그런데 공정 단계에 전량 투입하는 건 한 방에 다 때려 넣는 거. 이거는 투입 시점 이후 100% 투입된 거고.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투입 시점 이전은 0%란 이야기예요. 그냥 이 기계가 있어서 한 번에 집어넣는 거, 이 시점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는 데서 이 시점에 집어넣으면 집어넣고 나면 다 들어간 거고 집어넣기 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100% 0%란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는 재료비밖에 없어요. 인건비를 한 방에 다 때려 넣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재료비는 일반적으로 우리 기계에 한 방에 때려 넣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의 투입 시점이 서로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네들의 투입 시점이 틀리니까 우리는 계산을 다르게 하게 될 건데, 그럼 얘 둘의 차이는 투입 시점의 차이예요. 그럼 이 말도 다른 말로 하면 투입 시점의 차이가 없으면 두 개의 구분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평균법과 선의선주법의 차이는 기초의 차이고, 그럼 기초가 없다면 둘이 구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재료비와 가공비는 투입 시점의 차이로 투입 시점이 같다면 둘 다 공정 전반에 거쳐 균등 투입한다면 두 개로 나눠서 계산 안 하고 한 방에 할 거예요. 근데 서로가 다른 경우에 따로따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평균법의 재료비 구하는 공식은 완성량 곱하기 기말량이에요. 가공비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재료비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인데 선의선주법과 평균법의 차이는 기초의 차이. 그래서 빼기 기초량. 가공비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 이렇게 이게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려고 만든 거냐면, 자, 우리 626페이지로 가볼게요. 626페이지. 자, 626페이지의 12번 문제를 보면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럼 지금 이번에 평균법에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파악을 할게.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적혀 있죠. 가공비는 무조건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말량은 무조건 완성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선의선주법도 무조건 완성도를 따질 건데, 재료비에서는 완성량은 100% 만든 거니까 완성도가 없잖아. 100%잖아. 그런데 재료비는 전량 투입되면 완성도 안 따질 건데 균등 투입 똑같다면 얘도 완성도를 따질 거예요. 그럼 이번 문제에서는 완성도를 안 따질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무슨 말인지를 숫자 가지고 보면 좀 더 이해가실 거예요. 자,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됐죠. 그럼 여기에서 완성품이 1700개예요. 그러면
재료비 완성품 1700개고 기말량은 문제에서 기말 지원품이 500개죠. 옆에 완성도 50% 적혀 있지만 전량 투입되면 초기 전량 투입되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500개 하면 2200개가 되죠. 그죠? 어떤 숫자 쓰는지 이해가시나요? 얘가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재료비에. 그럼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1700개가 있는데 자, 얘는 완성도를 균등하게 투입된 거는 무조건 완성도를 따져야 돼요. 그럼 500개의 50%면 절반인 250개 되겠죠. 그럼 얘는 19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2200개 그리고 1950개는 답이 1번이네요. 그죠? 어느 숫자 쓰는지만 알면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예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왜 썼는지가 지금 이거 기말 적혀 있는 애 있죠. 완성량은 무조건 100%이기 때문에 기말하고 기초를 가지고 옆에 완성도를 곱할 거냐 안 곱할 거냐 그 이야기예요. 여기 완성도만큼 사용했다 100%다. 초기 전량이니까 무조건 100% 가는 게 재료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500 그대로 쓴 거고 균등 투입한 거는 옆에 완성도가 50%라서 500에 50% 쓴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가 바뀌어버리게 되죠. 자, 다시 610페이지로 갈게요. 610페이지. 자, 12번 문제예요.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되고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재료는 공정 초에 모두 발생,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 자, 문제 제일 아래에 네모박스 아래에 평균법 적용하고 자, 그럼 완성품 수량은 4000개죠. 근데 물어본 게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네요. 그럼 이거네. 자, 완성량이 4000개고 자, 기말량 몇 개죠? 문제에서 기말량 1000개죠. 그러면 얘는 5000개예요. 공식만 알면 이거 못 풀 수가 없어요. 못 푸는 사람은 공식을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만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그럼 자, 여기서 만약에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물어봤으면 얼마죠?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그렇죠. 4400개죠. 그게 그렇게 푸는 거라는 거예요. 원리만 알면 이거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 그냥 이렇게만 더 볼게요. 얘가 만약 선의선출법이었다면 선의선출법이었으면 재료비를 하면 4000개에 1000개죠. 빼기 기초량이 2000개. 그러면 2000개를 빼면 얘는 3000개가 재료비 선의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인 거예요. 기초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얘는 4000개에 400개 하니까 4400개였죠. 그럼 얘는 4000개에 400개 빼기 자, 기초가 2000개에 30%면 600개죠. 2000개에 30%니까 그러면 3800이 완성품 환산량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선의선출법으로 하면 어느 숫자 쓰는지 조금 저기 풀어보니까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재료비도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얘하고 똑같이 완성도 따지는 건데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그냥 다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100%쓴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재료비의 평균법과 선의선출법 차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구해도 얘 둘이 차이가 얼마죠? 2000이죠? 굳이 그거 안 구해도 돼요. 기초만 바라보면 돼요. 결국 2000이잖아요. 그럼 가공비 물어봐도 4400, 3800 필요 없이 균등하게 투입되니까 얘가 몇 개였죠? 총 2000개에 30%니까 600이구나. 그럼 얘가 차이구나. 이렇게 바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얘 둘의 차이는 기초의 차이니까. 그죠? 이게
우리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예요. 그럼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 되게 쉽죠? 생각보다. 그죠? 나오면 좋겠죠? 사실 우리 11번 하고 이런 것도 우리 어제 앞 시간에 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건데. 자, 자, 57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풀어보고 제가 공선 설명을 드릴게요. 577페이지 10번. 577페이지 10번 가면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되고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일단 마지막 4번에 회사는 평균법 적용하여 기말 제공품을 평가한다. 평균법이죠. 자, 그럼 우리 좀 물어본 거는 재료비네요. 재료비면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하면 몇 개죠? 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 전량 투입한다는 거니까 4,200개가 되겠죠. 그죠? 전리는데 잘 풀었어.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4,200 어떻게 되는지. 그럼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죠? 평균법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3,600개죠. 이해가셨나요?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책에는 이거밖에 안 적혀 있지만 우리 문제 풀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 간간히 보셨을 거니까 제가 이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공손이라는 게 있는데 공손은 불량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얘는 작업 폐물이나 부산물이 아닌 작업 폐물이나 부산물이 아니에요. 작업 폐물이나 이런 건 스크랩이죠. 찌꺼기잖아. 공손이란 건 뭐냐면 만들었는데 정상 성능에 미달하는 물건들, 그걸 불량품이라고 하죠. 공손은 그 불량품을 말하는 거예요. 불량품. 자, 마치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우리 과거에 재고 자산할 때 감모 손실하고 비슷해요. 느낌은. 근데 감모 손실은 없어졌다였고 얘는 완성 못하고 불량 났다는 거예요. 그 개수만큼. 그거의 차이인 거지 느낌은 비슷해요. 자, 그럼 얘도 물건 만드는 거니까 제공품 단계인데 기초, 기말, 착수, 완성.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1000개 기초가 있었고 올해 2000개 착수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기말이 1400개 남아 있으면 완성 몇 개 해야 되죠? 1600개 완성해야 되죠. 근데 봤더니 1400개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때 감모수시 이런 게 없다고 다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량이 200개 났다고 알겠죠. 이걸 이제 우리는 공손이 발생했다 200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공손을 둘로 나누게 돼요.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이렇게 나눌 건데, 자, 감호 손실과 비슷하다고 말한 게 정상 공손은 매출 원가에 포함할 거고
비정상 공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영업 외 비용으로. 자, 그럼 정상 공소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정상 공소의 의미가 뭐냐면 효율적인 완벽한 환경 안에서도 발생하는 불량인 거예요. 우리가 못 피하는 거. 우리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공정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불량률 몇 % 달성 이런 거 적혀 있어요. 그 말은 효율적인 환경인데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공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정상 공손이에요. 효율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거. 그럼 어쩔 수 없이 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정상 공손인 거예요. 그럼 항상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환경에서도 발생할 거니까 매출 원가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비정상 공손이라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 실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거고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입 직원이 잘못했다든지 그런 거죠. 그 삼성 그 반도체 일하시는 분 지인들 있으신가요? 여기 들어보시면 거기 교육받고 연수하는데 월급 300만 원 넘게 받으면서 연수만 6개월 정도 받고 반도체 공장 들어가요. 근데 거기 그렇게 연수해가지고 갔는데 실수해가지고 불량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그 교육원장이 징책받아요. 전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육원 수료 안 시키고 자기도 못하면 잘라보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자르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비정상 공소는 줄이려는 거예요. 정상 공소는 어쩔 수 없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줄이면 좋겠다는 게 목표겠죠. 그럼 정상 공소는 어떤 식으로 잡냐면 일반적으로 완성품의 몇 %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든 거예요. 완성품의 10%를 정상 공소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완성품이 몇 개죠? 1400개라고 했죠? 그러면 1400개의 10%다. 그러면 140개가 정상 공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비정상 공소는 어떻게 구하냐면 공손 수량에서 정상 공손을 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공손이 총 200개가 났죠? 그럼 200개에서 정상 공손이 140개면 비정상은 60개 나는 거예요. 200개 공손 난 것 중에 140개는 인정할게. 정상적으로 늘 발생한 거니까. 하지만 60개는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가는 게 우리 공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말인지 느낌 오시나요? 자, 그럼 얘는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니까 끝인데 정상 공손인 140개가 중요해요. 얘가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번에 완성된 데 넣을 것이냐? 아니면 기말 아직 완성 안 된 거면 얘는 내년에 완성되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것이냐? 어느 게 분량 났냐라고 볼 건데 얘가 예를 들어서 완성도가 50% 시점에 있다라고 볼게요. 완성도가 50% 시점. 자, 그럼 완성도가 50% 지점에 있다는 건 지금 절반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불량이다 아니다라는 건 불량품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불량품 검사를 자, 첫 번째 자, 50%까지 완성했는데 불량품 검사를 70% 지점이에요. 70% 지점에 지금 물건은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70% 지점에 불량품 검사인데 그러면 지금 이 기말정품은 불량품 검사를 받았나요? 불량품 검사를 받은 적이 없죠. 이해가시나요? 완성이 50%인데 불량품 검사는 70% 완성되면 한대. 그러면 불량품 검사를 한 적이 없잖아.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첫 번째는 이 정상 공손이 방금 정상 공손이 140개라고 했죠. 그러면
완성품에 140개가 있는 거지 기말에는 하나도 발생 안 했다는 거예요. 이 140개는 전부 다 여기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불량품 검사 한 적도 없거든. 그럼 140개 나왔다는 건 얘한테서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얘는 불량품 검사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불량품이 나왔다고 말하면 안 되지. 이해가셨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똑같이 50%인데 이까지 왔는데 불량품 검사를 여기에 30% 지점에 하면, 그럼 이번에는 불량품 검사를 받은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불량품 나왔을 수 있지. 불량품 검사 받았으니까. 그럼 두 번째인 경우에는 둘 다 140, 100, 1400, 1400이네. 그러면 70, 70 너네끼리 나눠서 나왔다고 비율대로 너네가 완성한 양만큼 비율대로 맞춰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은 이렇게 안 나누어요. 나중에 나눠서 다르게 나눌 건데 얘도 발생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한글로 나와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완성도가 검사 시점 이전이면, 완성도가 검사 시점 이전이면 기말 제공품에 정상 공손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야, 한글이 어렵죠. 그래서 완성도가 검사 시점 이전이라 그러면 검사 시점 이전 여기까지네, 얘는 안 들어가라고 생각해야 되고, 완성도가 검사 시점 이후라면 기말 제공품에도 정상 공손이 포함된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글로 나왔을 때 느낌 안 오면 한 번만 줄을 꺼봐요. 그래서 지금 완성도가 여기고 검사 시점이 여기란 말이네 라고 해서 위치를 봐서 지나갔으면 들어간 거고 안 지나갔으면 안 들어갔다, 이렇게 기준 잡으면 그냥 명확하게 쉽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우리 공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런 어려운 게 아닌데 회계 1급의 챕터가 아니어서 안 나오다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용어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같이 인지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원가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되고,